지은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는 지치고 힘든 기분에 빠졌다. 50이란 나이에 그녀는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게만 느껴졌다. 7년 전 남편이 떠난 후 지은의 삶은 완전히 변해버렸다. 그녀는 두 자녀, 민준과 수연을 혼자서 키워야 했다. 그들이 각각 5세와 7세였을 때 지은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며 힘든 나날을 보냈다. 결국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로 결정했다. 안정적인 수입을 원했지만 처음에는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감이 커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은 자녀들이 자리를 잡고 일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혼자라는 외로움이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 두 아이가 편안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깊은 슬픔을 느꼈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집은 어수선하고 그녀는 가끔씩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잊어버리곤 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청소를 하던 중 지은은 자주 오는 노인 그룹을 발견했다. 그들은 항상 함께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지은은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은 점차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삶의 많은 고난과 시련이 담겨 있었다. 한 노인은 평생 교사로 일했지만 아내를 잃고 난 후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말했다. 지은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서 자신의 고통을 느꼈다. 이 노인들 또한 외로움과 슬픔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지은은 그들과의 대화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들에게 이야기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 그들을 위해 모임을 만들지 않겠는가? 그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게임을 하며 전통 음식을 나누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떠올랐다. 지은은 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 과연 누가 참여할까? 하지만 마음속의 희망과 그들을 도우려는 열망이 점점 커져갔다. 그녀는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 적어도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마음이었다. 집에 돌아와 자고 있는 두 아이를 보며 지은은 따뜻한 기분을 느꼈다. 만약 그녀가 이러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면 자신도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삶에는 여전히 많은 것을 발견할 기회가 있으며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심을 다진 지은은 첫 번째 모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지은의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봄의 아침, 태양이 떠오르며 따뜻한 햇살이 카페의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왔다. 지은은 이른 아침부터 카페에 나와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커피를 내리고 의자를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았다. 이 모든 일이 일상이 되었지만 오늘은 마음속에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카페에 들어오자 지은은 그들의 얼굴에서 친숙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과의 대화는 여전히 표면적이었다.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신가요? 또는 커피 맛이 어떤가요? 와 같은 간단한 질문으로 끝나는 대화는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은은 젊은 커플들이 손을 잡고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마음 한켠에서 씁쓸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녀는 예전의 자신을 떠올리며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아이들을 위해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때 카페 구석에서 소란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노인 그룹이 모여 앉아 카드게임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은은 그들의 눈빛 속에 숨겨진 슬픔을 알아차렸다. 이 노인들은 외로움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듯 했다. 다음 날
지은은 카페에서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라는 간단한 질문이 그들의 마음을 열게 했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으며 각자의 삶에서 겪었던 고난과 기쁨을 공유했다. 김 선생님이라는 한 노인은 자신이 교사로 일했던 시절을 회상했다. 나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아내를 잃고 나서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집에 돌아가면 나 혼자뿐이니까 정말 외롭습니다. 그의 말에서 지은은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녀도 비슷한 외로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노인들과의 대화는 지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되어갔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갔다. 그들에게 이야기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은 그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게임을 하며 전통 음식을 나누는 공간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두려움이 엄습했다. 누가 이런 만남에 참여하고 싶어 할까? 그들은 서로를 만나고 싶어 할까? 이러한 질문들이 지은의 마음을 짓누르며 불안감을 키웠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을지 의심했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만약 그녀가 이 공간을 만들 수 있다면 자신의 외로움도 조금은 덜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지은은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은 그녀에게 따뜻함을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아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스쳤다. 그녀는 이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부족함이 그들을 힘들게 할까 두려웠다.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다. 과연 그녀는 노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국 지은은 내일 카페에서 그들과 다시 이야기하고 만남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카페에 나와 있는 동안 지은은 자신의 결심을 다지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녀는 몇 가지 전통 음식을 준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카페를 장식하기로 했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지은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사람들을 위해 공간을 만들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그리고 그렇게 지은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카페에 향하는 길에 평소와는 다른 흥분된 기분을 느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추며 바닥의 나무에 반짝이는 빛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듯했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이 솟아났다. 카페에 도착하자 지은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전통 음식인 김치전과 떡볶이를 만들 준비를 하며 사람들을 초대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가게를 꾸몄다. 비록 몇 명이나 올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가득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카페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지은은 그들과의 대화가 더 깊어지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들에게 이번 주말에 노인 모임을 열 예정입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게임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몇몇은 흥미를 보였다. 재미있겠군요. 저도 참여할게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지은은 더욱 자신감을 얻었다. 그녀는 이번 주말에 첫 모임을 열기로 결정했다. 시간이 흘러 지은은 모임을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양한 전통 음식을 만들고 게임 목록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맞추려고 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와 기존 고객들을 통해 행사를 알리며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 드디어 첫 모임의 날이 다가왔다. 지은은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카페를 정리했다. 모든 것이 준비된 후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손님들을 기다렸다.
시간이 흘러도 손님이 오지 않자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다. 과연 몇 명이나 올까? 오후 2시가 되자 지은은 처음으로 노인 그룹이 카페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김 선생님, 이 할머니, 그리고 몇몇 다른 분들이 함께 웃으며 들어왔다. 그들은 지은의 계획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녀는 마음이 놓였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지은이 활기차게 인사했다. 모임은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사람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카드게임을 하며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지은은 그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더 이상 손님들을 단순한 고객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친구이자 가족으로 느끼게 되었다. 각자의 이야기와 추억을 나누는 동안 지은은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김 선생님은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 할머니는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회상했다. 모든 이야기는 깊은 감동을 주었고 지은은 그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소중히 여겼다. 모임이 끝날 무렵 지은은 그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모두가 기쁜 표정으로 집에 돌아가며 다음 주에도 다시 모이겠다고 약속했다. 지은은 자신이 이 모임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은은 두 아이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생각하며 행복함을 느꼈다. 삶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지은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녀는 이제 노인 모임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았고 그렇게 또 하나의 장이 펼쳐졌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고 지은과 노인 그룹의 모임은 그녀와 그들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매주 그들은 카페에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하며 삶의 경험을 공유했다. 카페는 항상 웃음소리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가족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오후 노인 그룹이 카드게임을 하고 있을 때 지은은 이 할머니가 한쪽 구석에 앉아 깊투도에 잠겨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다가가서 물어보았다. 이 할머니,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이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오늘은 남편의 기일이에요. 매년 이날이 되면 그를 많이 그리워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며 지은은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었다. 남편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도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지은은 부드럽게 제안했다. 이 할머니는 지은을 바라보며 옛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했던 산책, 가족과의 따뜻한 저녁 식사,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극복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녀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다른 사람들도 차례로 자신들의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들은 서로의 슬픔과 기쁨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다. 지은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을 나누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를 깨달았다. 그날 이후 지은은 고인을 기리는 자리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과의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우리는 함께 촛불을 켜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지은은 말했다. 의미 있는 저녁이 될 것입니다. 고인을 기리는 행사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큰 호응을 보였다. 그들은 이 기회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추억하고 기릴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지은은 행사를 준비하며 촛불, 꽃 등을 준비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행사는 엄숙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차례로 촛불을 켜고 자신의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은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슬픔과 기쁨이 얽힌 감정을 느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웃기도 했다. 그는 항상 인생은 하나의 여행이며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 할머니가 말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기억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지은은 환하게 빛나는 촛불들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 간의 깊은 연결을 느꼈다. 그들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가족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러한 모임이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의 카페는 지역사회에서 점점 더 유명해졌다. 더 많은 노인들이 이 의미 있는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찾아왔다. 지은은 단순히 커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위로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어느 날 카페를 청소하던 중 지은은 지역의 자선단체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들은 지은의 카페에 대해 알게 되었고 노인들을 위한 기금 마련 행사를 함께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당신의 모임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더 큰 행사를 함께 열고 싶어요. 대표가 말했다. 지은은 흥분과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구축한 것이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하나의 커뮤니티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즉시 동의하고 행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행사가 가까워지자 지은과 노인 그룹은 함께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카페를 꾸미고 음식을 준비하며 활동 목록을 작성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기대와 기쁨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 했다. 행사가 시작되었을 때 카페는 자원봉사자와 방문객들로 가득 찼다. 지은은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게임을 하고 음식을 즐기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지은은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찬사와 감사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룬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행사가 끝난 후 지은은 손님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정이 복받쳤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일이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새로운 가족, 즉 자신이 자랑스럽고 사랑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았다. 그 순간 지은은 인생이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공유와 연결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는 즐거움과 의미를 찾았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지은은 카페에서의 활동이 점점 더 활발해지면서 자신의 삶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매주 열리는 모임은 단순한 정기 행사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카페가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은은 각 모임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그녀는 사람들이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만들고 싶었다. 아마도 워크숍이나 수업을 추가해야겠다. 지은은 스스로 다짐했다. 그 생각을 바탕으로 지은은 새로운 활동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기로 했다. 예술 강사를 초청해 그림 수업을 진행하고 영양 전문가를 초빙해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며 심리학자를 초대해 정신 건강에 대해 배우고자 했다. 이 계획이 노인 그룹에게 전달되자 모두들 큰 기대감을 보였다. 저는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지만 꼭 해보고 싶어요. 한 노인이 말했다. 저도 영양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다른 할머니가 덧붙였다. 기대감이 가득 찬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지은은 그들의 열정을 보며 행복함을 느꼈다. 행사가 진행되는 날, 지은은 철저히 모든 것을 준비했다. 카페를 예쁘게 꾸미고 요리 재료를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일했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이전 활동들이 가져다준 기쁨과 연결을 생각하며 자신감을 가졌다.
첫 번째 그림 수업은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테이블에 앉아 붓과 물감으로 창작을 시작했다. 지은은 주위를 돌며 도움을 주고 그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격려했다. 마음속에 느끼는 것을 그려보세요. 그녀는 말했다. 웃음소리와 흥분으로 가득한 분위기에서 모두가 자신의 작품을 즐겁게 완성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들은 작은 전시회를 열어 작품을 선보였다. 각자는 자신의 그림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지은은 그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그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활동들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영양에 대한 워크숍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전문가가 건강한 식습관과 유지 방법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며 참가자들은 집중해서 듣고 질문을 던졌다.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며 분위기가 더욱 뜨거워졌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대화도 매우 성공적이었다. 심리학자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들은 삶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은은 이러한 활동들이 지식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지지와 연결감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지은은 노인들이 단순히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앞으로 더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활동을 조직하기로 결심했다. 그룹 토론이나 가벼운 운동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겠어. 그녀는 생각했다. 또한 지은은 참가자들이 새로운 관계를 찾고 싶어하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다. 이 파티는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모임은 즐거움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큰 공동체의 일원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어느 날 작은 파티를 마치고 청소를 하던 중 지은은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들은 지은의 카페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활동에 대해 듣고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다. 지은은 놀라면서도 기뻤다. 이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기사가 게재되자 지은의 카페는 더욱 많은 관심을 받았다.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찾아왔다. 지은은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며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기쁨과 함께 압박감도 느낀 지은은 있었다. 그녀는 활동의 질을 유지하고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저녁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지은은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생각했다. 그녀는 과거에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걱정하던 날들을 회상했다. 이제 그녀는 강한 여성으로 성장하여 변화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자신이 이룬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앞으로의 여정이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가 있음을 깨달았다. 내가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의 어려움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지은은 스스로 다짐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도움과 우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지은의 여정은 개인적인 성장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연결과 우정,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녀는 이 작은 공동체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으며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구축해 나갈 것이다. 지은은 카페 뒤쪽에서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만남의 장소 카페는 그녀와 만난 노인들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러 오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친구가 되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을 때 김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는 항상처럼 생각에 잠겨 있는 듯 보였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점을 느꼈다. 아마도 슬픔이나 기다림이 느껴졌다.
지은은 그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며 자주 앉는 자리로 초대했다. 안녕하세요, 김 할아버지. 오늘 새로운 케이크를 드셔보시겠어요? 지은이 물었다. 김 할아버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이 잠깐 빛났지만 곧 다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고맙네, 지은. 하지만 오늘은 뜨거운 차만 마시고 싶네. 지은은 차를 우려주며 할아버지의 외로움을 느꼈다. 김 할아버지는 한때 교사였고 그의 이야기는 항상 제자들과 아내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가 많은 상실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도와줄 방법을 찾지 못했다. 차를 테이블에 놓으면서 지은은 좀 더 직접적으로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김 할아버지, 원하신다면 노인분들을 위한 모임을 열어볼 수 있어요. 함께 이야기하고 추억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김 할아버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모임. 좋은 생각이네, 지은. 하지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괜찮아요, 할아버지.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와 기쁨을 나눌 수 있어요. 그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은이 격려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나도 참여할게. 그의 대답에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를 도와줄 방법을 찾았고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첫 번째 모임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지은은 전통 음식을 준비하고 카페를 꽃으로 장식했다. 다양한 노인들이 참석했고 그 중에는 김 할아버지도 있었다. 대화가 시작되자 지은은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짐을 느꼈다.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서로의 이야기가 흐르며 외로움이 사라지는 듯 했다. 김 할아버지도 대화에 참여하여 제자들과의 기억을 나누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감의 눈빛을 보냈다. 지은은 그들이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도 나누며 강한 연결을 형성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한 번은 제 제자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깜짝 선물을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김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함께 큰 그림을 그려서 저에게 주었죠. 그건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에요. 그의 눈은 그 순간을 회상하며 반짝였다. 한 노인 여성, 윤 할머니도 이야기에 참여했다. 저도 비슷한 기억이 있어요. 제가 교사로 일할 때 제 학생들이 저를 위해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저는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기분이었죠. 그들의 이야기는 김 할아버지가 슬픔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지은은 사람들이 밝은 얼굴로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이곳에서 그들이 서로 연결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모임은 점점 더 자주 열리게 되었고 매번 지은은 그곳에서 퍼지는 기쁨을 느꼈다. 김 할아버지는 가장 적극적인 참석자가 되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여를 권장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고 새로운 이유로 즐겁게 살아가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모임 후 지은은 김 할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고마워요, 지은. 당신이 제 삶의 빛을 가져다 주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지은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단지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로 지은과 김 할아버지는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카페에서 다양한 활동을 조직했고 요리 교실부터 축모임까지 모든 것은 즐거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 할아버지는 지은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고 멘토이자 친구, 그리고 기쁨을 찾는 동반자가 되었다. 지은과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연결을 넘어서 서로의 공감과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강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도록 도왔고 그 과정에서 지은 자신도 자신의 일부를 찾게 되었다. 외로움은 더 이상 그녀의 삶의 일부가 아니었다. 대신
새로운 빛과 희망으로 가득 찬 세계가 열렸다. 여기에서 각자는 자신의 가치를 찾고 서로 연결될 수 있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고 만남의 장소 카페에서 노인들과의 모임을 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지은은 자신의 삶과 그녀가 연결한 노인 친구들의 삶에서 큰 변화를 느꼈다. 매 모임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서로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했다. 그들은 서로의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작은 가족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은 모임 후 카페를 정리하고 있을 때 특별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왜 큰 파티를 열어 그들이 함께한 아름다운 기억을 기념하지 않겠는가? 그녀는 모두가 친구와 맺은 관계를 축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 지은은 파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룹의 생일을 맞이하여 그날의 대규모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제공할 전통 음식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떡, 김치 등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다. 또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게임과 활동도 준비했다. 다음 모임에서 지은은 파티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이며 기대감으로 가득 차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 그룹의 생일에 큰 파티를 열 거예요. 그녀가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전통 음식을 가져와서 나눠 먹어요. 정말 멋지네요. 윤 할머니가 외쳤다. 저는 제 떡을 가져올게요. 저는 김치를 가져올게요. 김 할아버지가 덧붙이며 그의 눈빛이 빛났다. 모두가 파티 준비에 신이 나 있었다. 카페 안에는 흥분의 기운이 감돌았고 지은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파티를 여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파티 당일, 지은은 아침 일찍 카페에 와서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꽃과 풍선으로 카페를 장식하여 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각자 전통 음식을 들고 하나둘씩 도착했다. 웃음소리와 이야기가 사방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지은은 일어나서 연설을 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제 삶과 서로의 삶에 특별한 부분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감정이 고조되었다. 지은은 자신이 큰 가족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공간에서 말이다. 발표가 끝난 후 파티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누며 각자의 기억과 함께 그 음식을 이야기했다. 김 할아버지는 아내에게서 배운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윤 할머니는 떡과 관련된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공유했다. 식사가 끝난 후 지은은 몇 가지 게임을 조직했다. 사람들은 매우 열정적으로 참여했으며 지식게임부터 요리대회까지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행복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마지막으로 지은은 크고 멋지게 장식된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다. 그녀는 모두를 주위로 모아 생일 노래를 부르도록 했다. 모두 함께 소원을 비는 순간, 지은은 그들이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이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제 삶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은이 감정이 북받쳐서 말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억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케이크를 자른 후 모두가 달콤한 맛을 즐겼다. 케이크 한 조각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친구와의 연결과 그들이 쌓아온 관계의 상징이었다. 파티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함께 춤추고 이야기하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은은 자신이 소중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에 큰 행복을 느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날 때 지은은 문에 서서 그들을 배웅하며 가슴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다. 그녀는 이번 파티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겪은 전환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성장했고 앞으로도 더 깊은 유대감을 이어갈 것이다. 지은은 카페를 바라보며 자신과 노인 친구들에게 두 번째 집이 된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삶이 어떤 나이에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다. 파티에서의 기억은 지은과 그녀의 친구들에게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파티에 초대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추억을 공유하며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연결의 빛이 항상 존재할 것이며 그들은 앞으로의 삶에서 그 빛을 따라 나아갈 것이다. 기념 파티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사랑의 장소 카페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 친구와의 연결이 가득했다. 지은은 노인 친구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파티 이후 지은은 삶 속에 새로운 활력을 느꼈다. 그녀는 카페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활동과 행사를 조직했다. 요리 수업부터 춤 모임까지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각 활동은 사람들에게 긴장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은 요리 수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김 할아버지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지은, 우리는 카페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의 장소라는 이름은 아름답지만 우리가 여기서 만든 것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은은 그 말을 곱씹어 보았다. 사실 이 이름은 단순한 이름일 뿐이지 그녀는 스스로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세운 것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커뮤니티야. 그녀는 김 할아버지를 만나 이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두 사람이 만나자 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오는 것뿐 아니라 즐거움과 연결과 우정을 찾는 장소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를 반영할 이름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사랑의 장소라는 이름이 좋겠네요. 지은이 제안했다. 사람들이 사랑과 따뜻함을 찾을 수 있는 곳이죠. 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사랑과 연결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만든 것이니까요. 두 사람은 카페의 새 이름을 발표하기 위한 작은 행사를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새 이름 발표 날, 지은은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고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말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카페는 사랑의 장소로 불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새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겪어온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지은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공간에서 사랑과 연결을 찾을 수 있어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이름을 바꾼 후 지은은 카페에서의 활동을 확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건강 워크숍, 미술 수업, 영화 상영회 등을 조직했다. 모든 활동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카페의 분위기는 항상 즐겁고 따뜻했다. 특히 건강 워크숍은 많은 노인들이 참여했다. 지은은 영양 전문가를 초청해 노인을 위한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했다. 참석자들은 매우 열정적으로 질문을 던졌고 김 할아버지는 자신의 건강 유지 경험을 공유하며 사람들을 격려했다. 건강한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살던 시절부터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를 돌봐야 합니다. 김 할아버지의 말은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관심과 건강에 대한 공감이 가득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지은은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고 배우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은 커뮤니티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자신 속에서도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는 자신감이 넘치고 강인함과 에너지가 넘쳤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즐거움과 연결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은 카페를 정리하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맑은 햇살이 내리쬐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것을 느꼈다.
모든 사람은 어떤 나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지은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서 그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녀는 그들이 삶에서 열정과 자신감을 찾도록 지원하고 싶었다. 지은은 미술 수업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고 도자기를 만들고 공예를 배우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녀는 지역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가르쳤고 창의적이고 즐거운 공간을 만들었다. 미술 수업은 커뮤니티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러한 활동에서 즐거움과 창의성을 찾았다. 김 할아버지도 그림 수업에 참여했고 그는 붓을 들 때마다 젊어지는 기분을 느꼈다고 말했다. 모든 활동을 통해 지은은 자신도 다시 태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선사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했고 그녀는 이 여정이 자신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다. 결국 지은은 새로운 길이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하나의 여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여정은 그녀와 친구들이 함께 걸어가면서 탐험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녀는 새로운 목적을 찾았고 이 여정을 마음과 영혼으로 계속 이어갈 것이다.